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는 부부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정수공주와 그 부마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저희 와이프가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요?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좀 잘하셨습니다. 방송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조선시대 불교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조선하면 유교 국가잖아요. 뭐 불교는 이제 고려 국교였고, 근데 학창 시절에 조선왕조의 국가 이념은 숭유 억불 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눌렀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네,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조선 왕조가 유교 국가인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유교적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어허. 왜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를 거치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 우리 민족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에 불교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1392년에 갑자기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을 건국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입니다. 네. 고려시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짠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쫙 됐다고 해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그때는 조선왕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증조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죠.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나오면 임금 나오듯이 이렇게 했던 말을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리 유교 국가가 갑자기 세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삶에는 불교적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정교는 또 불교를 대부분 믿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종대왕도 경복궁 안에다 불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불교적 모습은 이후에도 지속돼요. 그 증거가 바로 한양 도성에 남아있던 정업원이라는 사찰이에요. 네. 정업원. 저는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 어떤 사찰이었나요? 정업원은 원래 고려시대 왕실이나 귀족 여인들이 출가해서 비구니의 삶을 살았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업원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이 정업원을 한양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시 정업원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공민왕 아시죠? 고려의 공민왕. 예. 공민왕의 후비, 그러니까 후궁이었던 네. 해화공주 이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해화공주 이씨는 엄청난 명문가의 여인이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고려 말의 대학자 익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공민왕의 후비가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후궁이었는데 공민왕이 승하를 했죠. 네. 그 이후 비구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업원이라는 사찰은 고려 왕실의 여인들이 살았던 사찰인데 예. 바로 유교국가 조선 왕조에서도 그것이 이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정업원이라는 것이 비구니 사찰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선 왕실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업원에 들어가 비구니가 된 여인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장녀 네. 경순공주였습니다. 당시는 이제 궁주 칭호가 정리 안 돼서 실록에는 주로 경순궁주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칭호가 정리돼서 경순공주가 돼요. 들어본 것도 같기도 하고요. 현재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 경순공주가 이성계의 셋째 딸이라고 나옵니다만 경순공주는 제가 조사해 본 바 이성계의 장녀가 맞습니다. 예. 그동안 왕실 족보 또 조선왕조 실록 등을 보았을 때 경순공주가 삼녀라고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셋째 딸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녀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65년경에 태어나가지고 10년 뒤인 1375년에 성주시 가문에 이인임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고려 말의 우왕태 권력자 그 이인임의 조카였던 이재라는 사람과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 권문세족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죠. 그렇죠. 그 이후 이재라는 사람은 이제 이성계가 사이가 된 거고 이후 그는 조선왕조 개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예. 이성계의 다른 딸들은 모두 조선 개국 이후에 혼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순공주가 이성계의 장녀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정업원의 비구니가 되었던 비운의 여인입니다. 태조 이성계 장녀가
비구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까지 했는데 네네. 왜 비구니가 되었을까요? 이게 다 정치적 갈등, 권력 쟁탈 예. 이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네. 태조 이성계는 건국 이후 곧장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장남은 누구였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고향 함흥으로 내려가 그저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게 된 방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진안대군 방우.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이제 세자 책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어요. 예. 가장 강력한 세력 후보였습니다. 조선 개국에 공도 아주 많이 세웠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성계는 자신의 두 번째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와 정도전 세력에 의해서 그 막내 아들, 그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해 버렸어요. 예. 이때 이 세자도 한 12살, 1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 방석의 친누나가 바로 경순공주였어요. 네. 그래서 경순공주의 남편이었던 이제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코는 흥안군이라는 자코를 받아요. 이제도 당연히 정도전하고 자기의 이제 장모였던 신덕왕 강씨 세력이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황제의 난. 그렇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으면서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세자 방석도 죽였죠. 물론 당연히 이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제도 제거됩니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경순공주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제 청상의 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걸 본 친아버지 이성계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성계는 자신의 장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계는 아마도 이 사랑하는 큰 딸이 부처님에게 귀의해가지고 속세의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네네. 태상왕 태조가 경순공주를 비구니가 되게 하였다. 궁주는 이제 부인이다. 머리카락을 깎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조실록 정종 1년 9월 10일. 맞습니다. 이때가 1401년 9월 10일이에요. 예. 그대로 실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전에 KBS에서 사극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이. 네, 실제로 공주가 머리를 궁궐 안에서 깎고 그걸 보는 이성계가 또 같이 함께 울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정순 공주만 비구니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경순, 경순. 경순 공주 말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네. 또 비구니가 된 왕실의 여인이 있어요. 예. 바로 아까 그 세자 방석의 부인 현빈 심씨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심씨 하니까 또 우리 아나운서님의 본관 청송이 생각나죠. 예. 근데 청송이 아닙니다. 이? 부유 심씨예요. 거의 생소한 성씨입니다. 예. 부유라는 곳은 전라도 순천 지역을 말해요. 바로 심효생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세자 방석의 부인이면 첫 세자잖아요. 방석이. 그렇죠. 그러면 현빈 심씨라는 분은 최초의 세자빈.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닌가요? 세자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 부인은 유씨 부인이 있었어요. 현빈 유씨예요. 그렇죠. 이 유씨는 버들유자 쓰는 유씨인데 예. 지금 본관이 안 밝혀졌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찾아보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씨 부인이 원래 조선왕조 최초의 세자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도전이나 뭐 어떤 그 심효생 세력이 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 내시와 간통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내침을 당해요. 그 뒤 이 심효생의 딸 부유심 씨가 세자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원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녀도 남편 방석이 죽임을 당하자 바로 손이 시누이였던 경순공주와 함께 비구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게다가 이 두 여인 모두 안타깝게 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비구니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태조 이성계의 며느리와 딸이 함께 비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그러면 이 정업원이라는 절에 함께 살았나요? 같이 살았어요. 예.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정업원의 주지였던 공민왕의 후비 해화공주가 사망하자, 비군이었으니까 열반이 맞겠죠. 예. 사망하자 이후 주지가 되었던 여인이 현빈 심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정업원에는 한때 조선왕조 최초의 공주였던 이 신우이와 세자빈이었던 올케가
함께 속세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향에 휩쓸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종교에 귀의하게 됐다. 아, 이렇게 들으면 좀 슬픈 사연인데요. 이 정업원에 단종의 왕비도 함께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세조의 특명으로 동대문 밖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단종비 정순왕후가 예. 그곳에서 비구니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후에 연산군이 정업원을 회철해버렸기 때문에 단종비 정순왕후가 살고 있던 청룡사 바로 옆으로 정업원이 이전해 온 것으로 보여요. 예. 정업원은 원래 도성 내에 있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예. 거의 궁궐 가까운 데 거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정업원 터가 남아있긴 한데 아, 지금 정업원은 없네요. 터만 남아있어요. 예. 이곳이 정업원의 터였다라는 비석이 남아있어요. 이걸 영조 때 세운 건데 그 비석이 바로 현재도 있는 절 청룡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이 종로구 숭인동이에요. 17-3번지인데 제가 한 8년 전에 책을 쓰면서 실제로 가봤는데 네. 지하철 6호선 내리면 걸어서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네. 또 서울 뭐 지하철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한번 단종비 정순왕도 생각하고 아하. 이 여인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6호선 어디에 내려야 되죠? 그 여긴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비구니가 된 왕실의 여인들 이후에도 더 있나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예. 연산군의 아버지죠. 예. 조선 성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성종의 업적이 매우 많아요. 예.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왕조의 통일법전을 완성해서 반포를 했고 예. 또 조선왕조의 이제 성리학적 국가 의례서인 국조 오레이 이런 것도 다 완성을 했던 임금입니다. 예. 한마디로 유교 국가 조선왕조의 틀을 완성한 임금이 성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룰 성자를 씁니다. 오. 고려에도 성종이 있거든요. 고려의 성종도 고려 왕조의 기틀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룰 성자의 네. 용어를 씁니다. 네. 자, 이 성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의 후궁 해빈양 씨가 낳은 왕자 네. 수충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충군이라는 왕자가 단종 3년에 일찍 죽어요. 예. 그런데 부인이 연일정씨였습니다. 왕자의 부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또 며느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깎고 네. 비구니가 되어 출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왕조의 기틀을 완성한 성종으로서는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성종은 앞으로 왕실이나 사대부의 여인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일체 금하라는 전지를 내립니다. 아. 임금의 전지는 법과 같습니다. 예.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이제 유교가 정착되고 유생들의 이제 상소 같은 게 이어지면서 이제 정업원은 점점 폐지되기 이릅니다. 그때가 바로 1612년 조선 선조 때입니다. 네. 자, 선조 때 앞서서 명종이죠. 명종 때 퇴계 이황이라는 성리학 유교의 대학자가 나왔고 예. 또 율곡이가 이어서 나왔죠. 36년 그렇죠. 차이로. 예. 자, 이런 유학자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조선은 진짜 유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업원은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네네. 네. 앞서 청룡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창신역이라고. 네. 거기에서 가까운 데가 또 동묘입니다. 동묘. 네. 동묘 앞에 요즘에 그 자파 파는 게 유명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또 이 정순왕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순왕후가 굶지 말라고 예. 백성의 아녀자들이 불쌍해서 거기서 뭐 채소도 팔고 했던 아. 것에서부터 동묘시장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많습니다. 네. 저희 PD님께서 또 서울 지하철 6호선 창신역 3번 출구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